베이징 798의 한 공터.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사진 촬영 준비가 한창이다. 모델들은 옷을 벗기 시작한다. 你把那裤子给我去。穿哪条？就穿外面那条。然后，他和一个垃圾工互换身份，实际上是把衣服换一下，把衣服换一下。这是他一个系列的作品的其中的一个。 청소부는 벌거숭이가 됐고 예술가는 청소부가 됐다. 옷 한 벌로 이미지가 뒤바뀌는 묘한 순간. 很多出换的嘛，不是？大概几个人换了几次啊？你说我呀？对，加上他23个了，23个拍了5年。 제 옷을 되찾은 청소부가 다시 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쓰레기터에서 벌어졌던 짧은 퍼포먼스도 끝이 났다. 주위는 다시 조용해진다. 반세기의 나이를 향해 가는 중국의 낡은 공장지대. 베이징 798에서는 매 순간 다른 중국이 탄생한다.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린 도시. 베이징의 거리엔 낡은 것이 없다. 그래서 베이징 798은 더욱 눈에 띈다. 낡을 대로 낡은 곳. 행정구역명을 따서 흔히 베이징 798이라 불리는 이곳은 대규모 공장지대다. 그러나 공장의 기계 소리는 멈춘 지 오래다. 베이징 798은 요즘 임대업으로 돈을 번다. 낡은 공장을 앞다투어 임대하는 작자들은 다름 아닌 중국의 예술가들이다. 창신도 그 중에 한 명이다. 옷을 바꿔 입는 행위예술은 그의 작품 시리즈 중 하나다. 在北京拍的那个身份互换系列，是从2000年开始，找到一个朋友，然后朋友介绍。 说明我的想法，我是艺术家，对，不是干别的，不是乱七八糟的。这是那个医院，对，这个是精神科嘛，对，精神科，精神科，这里面那个很多各种各样的那个精神病，但是就是这哥们儿比较听话啊，吃完药以后，那别的都不行，很麻烦的，而且那个脱光了上去，对，这是那个卡拉 OK 小姐，这是目前我出钱最高的。 他们觉得好像对这个面子呀，这个方面好像比较注重。 창신은 전국을 돌며 22명과 옷을 바꿔 입었다. 그러니까 798의 청소부는 23번째 작품의 주인공인 셈이다.中国的社会目前的变化非常大，就是现在是以利益第一、金钱第一，哪个挣钱就去哪儿，那无所谓你的身份。 也无所谓你的职业，只要哪个挣钱就去哪个，所以跳槽现象非常普遍。对，所以我觉得中国这个现象特别有意思，不像欧美，它比较稳定，这个时期过了。对，他大学毕业以后就是一辈子都干这个，中国不可能，跳槽现在太不普遍了。对，所以我觉得这个身份的东西很模糊，对中国人来说。 창신의 또 다른 작품 시리즈. 온갖 곳을 돌아다니며 혀로 맛을 본 순간을 기록한 것이다. 그의 혀끝에 닿는 것은 대중에 없다. 외국 땅에 파묻힌 채로도 혀를 내민다. 어쨌든 그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중국의 현대 예술가이다. 베이징 798의 낡은 공장 한 칸 한 칸은
모두 예술가나 디자이너의 작업실이나 숙소가 됐다. 우 샤오준 역시 이곳에 작업실을 갖고 있다. 04年做这个作品，大概用了3、4个月吧。这是一个应该是03年影响中国的一件特别重要的一件事儿。这个事儿呢这是个凶手，杀人犯。我给他塑了一个像。 살인을 저지른 청년. 그는 공무원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엘리트였다. 그러나 B형 간염 보균자라는 이유로 최종 불합격 처리됐고 그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인맥으로 공무원이 됐다는 소식에 살인을 저질렀다. 청년은 재판 후 사형에 처해졌다. 작가 우 샤오준은 그의 모습을 통해 중국 사회를 보고자 했다. 因为我觉得这个人太重要了，是个很小的人物，但是推动了历史的进程。他是个刺客，他完全是个刺客。所以说我引申出来，我说我们中国艺术家也应该像个刺客一样，你必须对这个社会的神经进行刺痛它。 무엇이 사람을 변하게 하는가? 원주에는 어디에 있는가? 끊임없는 소용돌이, 눈부신 발전. 거대한 중국 안에서 개인은 무엇인가? 베이징 798의 담벼락 안에는 이런 고민이 있다. 녹슬고 깨지고 텅 비어버린 공장. 베이징 798은 한때 중국 3위 안에 드는 생산단지였다. 1957년 모택동은 독일과 러시아의 기술과 자본을 끌어들여 거대한 공장을 지었고 이곳은 그야말로 중국 경제의 상징 하이테크 단지였다. 798에서 일한다는 것만으로도 근로자들에게는 대단한 자부심이었다. 转移过来的，什么时候过来的？文化大革命啊，那时候过来的啊，那时候一直在这，一直在这儿。哦，你怎么知道我跟这儿呢？哦，昨天拍了嘛那个。 과거의 이야기가 나오면 이곳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표정부터 달라진다. 元老了就是。元老了。啊。当个工人。啊，就是也当过工人，当过那什么材料员、销售。这个车间呢是大武金库。50年代的时候，北朝鲜的那个主席金日成到中国来访问过，参观过这个单位，参观这个无线电行业的单位。又兴了，怎么兴起来的？怎么败落下来的？你好好讲，我们这老说你别绕，给他讲讲，他好好讲讲。全军用多，军用的多，民用的少。 군수물자를 생산하던 공업단지 베이징 798은 50년 가까이 전성기를 구가했다. 그러나 1992년 중국의 개방개혁의 물결이 가속화되면서 국가에서 운영하던 공업단지는 가장 먼저 쇠락하기 시작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아래 국영산업은 더 이상 경쟁력이 없었던 것이다. 폐허가 된 공장 안으로 예술가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은 3년 전이었다. 값싼 임대료와 넓은 공간은 예술가들이 작업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예술가들이 모여들자 화랑도 들어섰다. 798에 처음 들어선 스페이스 갤러리. 독일식 건축 공법으로 지어진 탁 트인 공간에 마오쩌둥 시절을 떠올리는 붉은 글씨가 인상적이다. 当时我们进入这个工厂的时候，这个墙上的字啊，还有这些东西啊，都被厚厚的涂料给覆盖了，上面蒙了很厚的灰尘，是没有这些字的。在改造过程当中呢，我们用高压水枪对它清洗了大概
很长时间，最后把这些字都清洗出来。那这些字呢，都是上个世纪60年代文化大革命时期留下的，所以它是那个时代社会历史的一个反映吧。另外，在这个厂房里还有这些设备，这个设备都是上个世纪50年代苏联通过东德援助中国的，现在还陈列在那儿。那么在这个空间改造的时候，我们特意保留了一些设备。 과거의 끝에 현재가 있고 현재의 끝에 미래가 있다. 798은 공간을 통해 시간을 말하고 중국의 젊은 예술가들은 이곳에서 과거와 현재의 중국을 노골적으로 표현해낸다. 798은 그야말로 중국 예술가들의 거대한 놀이터가 된 것이다. 因为在这个工厂西九八艺术区出现之前，现代艺术在北京，是处于一种小圈子化的状态，甚至有时候呢，它受到官方制度的一些限制，受到社会观念的限制，受到中国特有的这样一种社会背景啊、意识形态的限制，那处于一种半地下的状态，并不完全公开。那么自从有了798以后呢，当代艺术就找到了一个在北京啊，就找到了一个和社会和大众交流的这么一个场所。 숨통을 찾아 헤매던 길, 그 끝에 베이징 798이 있었다. 하나로 합쳐 흐르기 시작한 물결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중국 현대 예술가들의 작품은 이곳에 있는 24개 화랑에서 날마다 전시된다. 도자기의 둔부 속에 숨겨진 또 다른 둔부. 작가의 상상력은 끝없이 펼쳐지고 전시장 또 다른 한켠에서는 희미해지다 못해 아예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있다. 代替了假山石，代替了这种雨水的以后，他就用了一个目前就说有一个不同时代的女人这种旗袍，或者说很时尚的一种服装，来放在里面的话，一看我们就看到这些以后会心里一笑，因为中国的转型时期以后，从一个政治集权的国家转为一种消费社会的时候，那么这个时候在目前中国流行的一种就什么都可以消费的这么一种现象，就说这也是一种批判的东西。 모든 것을 갖춰 입었는데 정작 내가 없다. 나는 어디로 간 걸까? 장정 공간. 마오쩌둥의 대장정을 따서 이름 붙인 화랑이다. 화랑 한쪽에는 마오쩌둥과 그가 구가했던 한 시대가 설치 작품으로 조성됐다. 역사는 흐르고 역사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누구에게는 독재자였고 또 누구에게는 영웅이었을지 모를 사람. 현재 중국 예술가들에게는 과거를 말해야 할 책임이 있는지 모른다. 전시장의 또 다른 쪽, 두동강이가 나버린 탑이 있다. 중국 공산당의 상징으로 일컬어지는 이해난 탑에는 우주인이 새겨져 있고 두동강이가 난 곳에는 어이없게도 유리로 만든 우주인들이 모여 있다. 중국 공산당은 우주인들의 작품. 이건 작가와 우주인만이 알고 있는 역사적 비밀일지 모른다. 우주인과 사진 속 청년은 같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청년은
마오쩌둥이 주도한 문화혁명 아래 시골로 내려가야 했던 지식인. 중국의 수많은 지식인들이 죽거나 사라졌던 문화혁명을 작가는 희미한 인물 사진으로 작품화했다. 중국인들이 목격한 중국, 그들이 겪어내야 했던 모순. 중국의 예술가들은 공장지대 베이징 798에서 그것들을 토해낸다. 그들의 표현은 실로 아슬아슬하다. 중국이라는 곳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렇다. 체제와 역사에 대한 비판과 인체에 대한 탐닉. 베이징 798은 단연 중국 현대 예술의 자유 공간이다. 그렇다면 예술가들에게 허락된 자유는 어디까지일까? 그 자유는 어떻게 가능한 걸까? 当时很紧张，说实在哈，当时很多人都紧张，就怕这里边哈有点别的问题。其实就像我刚才说的，如果说这种是让它对立好呢，还是因势利导，怎么去做？这个是关键，是不是？这个看是怎么去管，用那3句话嘛，看一看，论一论，管一管，这3句话，看怎么去做。如果把这工作做好了呢，我想不会有什么别的麻烦，因为你看这么多年了下来，也没出现别的麻烦。 지켜보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베이징시 당국의 암묵적인 허용 아래 798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외국의 유명 화랑과 예술 기획자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Lo spazio l'abbiamo scelto qui a 798 perché riteniamo che qui c'è il fermento dell'arte contemporanea in Cina, a Pechino. 咱们主要的目的就是说给大家给中国人 介绍国际的艺术家。 Lo spazio ci piaceva grande, che questo permette di far fare agli artisti contemporanei occidentali anche installazioni importanti. 3호는 타이완 갤러리, 저기 3호 지금 문 잠긴 데가 타이완 갤러리고 2번이 이제 그 우리나라 동포분이 하시는 인테리어 사무실이고요. 798의 공장은 모두 임대된 상태. 건축 디자이너 한원석 씨도 우여곡절 끝에 원하는 작업 공간을 임대받을 수 있었다. 이곳의 임대료는 작년에 비해 3배 가까이 올랐다. 그러나 이곳의 매력은 더 많은 예술가들을 798로 불러들이고 있다. 자유로워요. 가장 자유로운 곳인 것 같아요. 자유롭고 정해져 있는 것들도 아무것도 없고 그 정말 혼란 속에서 그냥 다 폐허가 된 공장 속에서 그냥 하나의 아티스트나 디자이너들이 꽃들처럼 다시 소생을 하는 것 같고 그 중에 하나의 꽃이 되길 또 원했고 참 매력 있는 곳 같아요. 베이징 798의 예술가들이 모여들면서 눈길을 끄는 특이한 사람이 많아졌다. 그 중에 한 명이 작가 조반니이다. 그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순전히 이 펜도곰 때문이다. 그는 노란 스포츠카에 항상 펜도곰을 태우고 아니 모시고 다닌다. 그래서 일명 펜도곰 예술가라 불리기도 한다. 그는 펜도곰과 더불어 예술을 한다. 정확히 말해 펜도곰을 통해 행위 예술을 하는 셈이다. 베이징 798 내 그의 작업실에는 펜도곰과 찍은 사진으로 가득하다. 인터뷰 촬영을 기다리는 내내 그는 품 안에서 펜더를 놓지 않는다. 쉴 새 없이 만지작거리고 쓰다듬는다. 덕분에 펜도곰의 하얀 털 부분은 그의 손때로 가득했다. 那么最简单，比如说我尽量解释我的艺术。你看我说一个非常实在的话，我是靠熊猫吃饭的人，
我生活的一切我都是靠他，我觉得我是一个给他打工的人，也是他的秘书。我的艺术全部都围绕着我和熊猫，能做出一些作品能够跟我们英国社会发生关系的。我现在随时我有些感受，加一些文字，那就变成一张那个摄影的日记。OK， 这是流浪汉，在英国街头遇到的流浪汉。那对我是比较有趣儿，因为他的形象很慈祥，很像我小时候受教育时候最著名的西方人士就是卡尔马克思。我觉得他很像，我怎么觉得卡尔马克思现在流落街头了？看来难道是社会主义失败了吗？조반니는 회화를 전공했고 개인전도 열었었다. 그러나 회화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펜더곰을 선택했다. 我选来选去，最早我还动过女人的心思，但是我后来发现 ，OK， 我们为什么不用最著名的呢？我觉得熊猫是我们国家的整个，它是一个完全大的象征。他们为它已经做了多少年的广告 ，OK， 所以我觉得我试试看能不能窃取，把熊猫这个符号给它掠夺过来、窃取过来，就是我们叫绑架吧。OK， 我发现通过几年我的努力，我觉得我成功地绑架了熊猫。OK， 好在他对钱没有兴趣，我变成他的我替他收钱吧。 그의 예술적 기획은 상업 광고에 두루 이용됐다. 그는 팬더를 이용해 자신을 표현하고 물질적으로도 풍족해진 것이다. 얼마 전 조반니와 팬더에게 인상적인 일이 있었다. 자신과 팬더의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한 중국 내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인 것이다. 798 예술가들은 대거 재판을 지켜보았다. 이들 중 조반니와 팬더가 이길이란 것을 확신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중국 내에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건 확률이 거의 없는 상당히 무모한 일이기 때문이었다. 조반니는 재판정에서 이 사건으로 자신이 애인과 헤어져야 했던 일을 공개했고 재판은 이를 계기로 조반니와 팬더에게 유리하게 진행됐다. 그리고 소송은 둘의 승리로 끝이 났다. 조반니는 재판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기록했고 이 필름은 팬더와 자신의 행위 예술 작품이 됐다. 붓과 캔버스를 버리고 팬더를 이용한 제3의 예술. 서구의 예술적 영향을 거의 받지 못했던 중국의 현대 예술은 이미 자신들만의 색깔을 지니고 있는지 모른다. 유럽의 현대 예술가와 예술 기획자들이 798에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국의 역사와 중국의 현실을 독특한 예술 행위로 형상화시키는 모습은 798의 공장 안 곳곳에서 확인된다. 화랑으로 변한 공장은 소통의 공간이자 창작의 공간이고 하나의 예술 시장이 됐다. 작가들은 자유롭게 창작하고 관람객들은 수시로 그들의 작품을 만나며 선택한다. 상처받은 여학생은 무심한 듯 한 곳만을 주시한다. 그 눈길에 냉소와 반항이 담겼다. 상처를 입었지만 나약하지 않다. 흔들리지도 않는다. 자신을 둘러싼 벽 안에서 그저 오롯이 한 곳만을 응시한다. 붉은 벽 위로는 푸른 하늘이 있다. 소녀는 발버둥 치지 않는다. 벽을 무시한 채 그저 하늘만 본다. 한 사람의 관람객인 양 자신의 작품을 보는 작가.
작품은 그녀와 동시대를 살았다. 都是一些成长时候的记忆，肯定有小的时候对这个外部世界的理解，也有青少年时期或者再成熟一点。我觉得其实是每一个阶段对于这个人生的理解哈，之后浓缩到现在的这个我现在的这个模特这个小孩的身上，他。 其实真的很孤独，我觉得可能这里面就有我自己生活的影子。我觉得做艺术的，很多艺术家其实都很孤独。当他陷入自己的创作状态时候，其实是一个完全的孤独状态。对，我觉得是一种，就是怎么讲，就是也不算是逃避，但是在现实生活里面的很多那种世俗的东西，可能对于我个人来讲，就做艺术，可能我会要逃掉很多，放弃掉很多，就是离这个现实社会越遥远越好，让你的思维变得特别单纯纯粹。 전시장 한쪽 벽. 천안문 앞에 소녀가 누워 있다. 소녀의 투명한 손에 피가 흐르는데 마오쩌둥이 없는 천안문 뒤로 하늘이 푸르다. 소녀는 울 것 같기도 하고 웃을 것 같기도 하다. 길을 밝히는 불빛은 발 아래도 밝히지 못하는데 밤길은 끝이 없고 하루하루의 상처는 하루하루의 기록. 몸부림치느니 견디고 울지 말고 침묵하라. 높고 높은 붉은 벽. 벽이 높아 하늘도 먼데 그 한참 아래 하늘을 보는 소녀가 있다. 수십 년간의 억압 속에서 중국 예술은 스스로의 창조력을 키웠는지 모른다. 저항은 신념을, 신념은 예술을 잉태했다. 중국 현대 예술은 몇 장의 그림에서 시작됐다. 단순해 보이는 이 그림들은 그 시절 파격적인 것들이었다. 이런 그림이 나오기까지 중국 예술가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정치적 굴곡을 겪어야 했다. 那时候我现在想起来真是特别早。那时候我才15、16岁，16岁，但是真的命运已经使我想到 政治的荒谬，政治上的一种欺骗。7、8年有一个契机呢，就是正好有一个北京之春的运动，因为是邓小平上台了，这完全是因为邓小平上台了。邓小平取代了华国锋上台了以后，他在共产党的10届13中全会上有这么一个决定，就是毛泽东他的一生是70%是正确的，我们不管他这个百分比啊，在那个时候30%是错误的，那么这个错误体现在文化革命中。 1979년 9월 중국 국립미술관 담벼락에 이상한 그림들이 내걸렸다. 5명의 젊은 예술가들에 의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이 전시는 중국 공안당국에 의해 3일 만에 철거됐고 이는 곧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위로 이어졌다. 성성미전이라 불리는 이 사건을 주도한 5사람. 이들이 바로 지금의 중국 현대 예술을 태동시킨 주역이었다.
5명 중 한 사람이었던 황누이. 그는 베이징 798의 터주 떼감으로 통한다. 我们这儿不承认老大。如果说我自己是老大的话，有危险。但是我就是来的早一点，来早一点。另外，这个一个是发起艺术区的概念，然后第二个是保护这个艺术区，第三个是做艺术节。我都是就是协调和大家的之间的关系，等于在这个联合活动，在这种一个松散的组织上，我是一个算是一个领头的吧。황누이는 3년 전 798에 들어왔다. 그를 통해 많은 외국 화랑과 예술가들이 이곳에 터를 잡았다. 숙소로 쓰고 있는 건물 2층에는 성성미전 때 그림들이 고스란히 걸려 있다. 这屋里摆的作品都是我的。下边的、上边的这些周围的都是。这个屋子大部分都是过去的作品，你看，这原来都是在那个很引起争论的地方展览过，这是在中国美术史上有过记录。 구상과 추상이 섞인 지금으로서는 흔해 보이는 그림이지만 20여 년 전 폐쇄된 중국 사회에서는 파격적인 그림들이었다. 황누이는 시위 현장의 인상들을 그림으로 옮겼고 이는 하나의 운동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798 안에서의 그의 그림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마오쩌둥 선전집 문구들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하여 도안을 만든 것이다. 마오쩌둥은 비판의 대상을 넘어 하나의 예술적 이미지 코드가 된 것이다. 베이징 798의 예술가들은 내키는 대로 마오쩌둥을 재창조한다. 현실에서도 역사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을 그림 속에 실현시키는 것이다. 화가 슈시닝은 이러한 비현실적 조합을 통해 마오쩌둥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낯선 느낌을 선사한다. 그의 작품 속에서 마오쩌둥은 전혀 가능하지 않은 장소에 가 있곤 한다. 那么这是一个就是美国的一个听证会，那么就是这样一个会。那么在这个会上呢，然后我虚拟了一个毛泽东领着他的这个领导班子坐在一个台上去冷静的去审视他们这种制度。那么这个本身就是说，有一种很丰富的这种解释，你可以从政治制度的不同，也可以从这种从时空的这种穿梭呀，或者这种不可能的这种矛盾，这个各个方面去不同的解释。 카지노에서 웃고 서 있는 중국의 최고 지도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부조화. 극단적 이미지의 모순이 중국인들을 당혹시킨다. 마오쩌둥은 이제 하나의 캐릭터다. 작품 속에서 그를 둘러싼 역사적 의미는 희화되거나 왜곡된다. 동전 하나에도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 일개 초상인 것이다. 也许多数艺术家会把它作为一个商业的符号来利用，当然，在我们的作品中，也许也会有这种某种因素，但是我们更想强调的是一种我们对它所代表的这段历史的一种态度。因为这个形象对运用，对我们来说是一个不是一个情愿的一个东西，我们并不太愿把这个形象太多的进入我们的作品，但是经历的那段历史。 印象太深刻了，而且它在我们看来就是内容，刚才我说了那种体系并没有终结，太大了，让它适度一点。 가오시 형제라 불리는 이 두 사람은 베이징 798에서 함께 예술 작업을 한다. 요즘 그들의 작업은 전위적 행위 예술로 발전하고 있다. 친형제지간인 이들은 중국의 정치 현실로 인한 아픈 가족사를 겪었다. 我父亲
就是在文革68年就是去世的，而且属于那种非正常那种死亡，属于被迫害死的。尽管他那时候年龄很小，我想大家都知道，这种可能苦难有时候会使人这种变得成熟的快。因为在他5、6岁，在我11、12岁的时候，就我父亲文革中就说是自杀了。我想这种东西都会促使我们比其他人要更早的成熟，或者更早的认识这个社会。 아버지가 죽은 후 찍은 가족 사진. 형제는 이 사진을 천안문 담벼락에 얹어 작품을 만들었다. 미소를 지으라는 사진사의 말에 웃을 수도 울 수도 없었던 그때의 기억이 고스란히 작품이 된 것이다. 가오시 형제는 마오쩌둥의 영정 사진을 놓고 얼굴을 변형시켜 기괴한 이미지를 창출했다. 모자라 보이는 얼굴, 멍한 표정, 실존 인물은 죽고 허상만이 부유하는 꼴이다. 천안문 사태가 벌어지자 형제는 가족 사진을 찍었다. 붉은 색조를 뒤집어 쓴 어머니와 동생들. 그 표정 없는 얼굴 위로 한 사람은 천안문 사태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신문으로 옷을 해입고 한 사람은 불안하게 밖을 주시한다. 어두운 밤 사람들이 신문을 읽는다. 모두들 안간 힘을 쓴다. 언론 통제가 심한 중국을 가오시 형제는 나름의 방식으로 그려냈다. 저마다 촛불을 들고 갇힌 사람들. 소통의 공간은 어디에 있는가? 베이징 798에 있는 중국의 현대 예술가들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자신만의 표현 양식을 변화시킨다. 그 예술 에너지는 상당히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집단적이다. 进入90年代以后呢，更多的艺术家呢，我们总结了几个现象，包括政治波普啊，是吧？就 political pop 啊，包括玩世啊、艳俗啊，那么包括后来有一些艺术家他们总结的一些现象，这些现象呢是现在已经被世界所熟知了，包括苍心、黄岩、王庆松，那么这批艺术家呢，他们用一种崭新的，我姑且称为他们用一种叫新摄影，或者叫非纪实摄影。那么这批艺术家他们是具有代表性的，是最具有当代性的。从纽约到阿姆斯特丹，到伦敦，这个艺术形式是不存在的。啊，群体这么大的一个群体一起来做这个当代，就这样做，还是没有的。我感觉充满了活力，中国当代艺术。小金这边没来过吧？ 한 무리의 사람들이 베이징 798을 떠나 만리장성으로 향한다. 장 씨는 노르웨이의 설치 미술가와 만리장성에서 특별한 작업을 하기로 했다. 这怎么没人呢？这有应该人多呀。对啊，不认识我了。 장신과 오늘 함께 작업할 노르웨이의 작가는 돌을 이용한 설치 예술로 잘 알려진 사람이다. 이들은 오늘 만리장성에서 도대체 무엇을 할 생각일까? 爬到这上面，顶峰？不是顶峰，它没有顶峰，它一个烽火台一个烽火台的。我不走了。追着干嘛？我们到那边再选。 앙상한 성벽.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를 두 예술가의 행보가 잠옷 궁금해지는데 작품 촬영을 맡은 스텝에게 내용을 물어보자. 拍什么？拍他们搞活动。이 사람들은 활동하는 게 중요해요. 具体的内容不知道吗？具体的。对。具体的，他们自己有自己的想法嘛。到了以后临时发挥。前期可能自己有自己的方案。对对。上去以后可能会变，不知道。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다.
돌 2개를 성벽에 올리니 보는 각도에 따라 모양새가 잠옷 멋있다. What we are doing a project together with something. Yeah. What? I have brought 2 stones from Norway, very special stone. One is volcanic. Has come up from the inner of the world, of the earth, and one, the most precious, is from the only meteorite crater in Europe. It's a meteorite from the space. 노르웨이 작가는 장신과의 공동 작업을 위해 먼 길을 달려왔다. 몇 해 전 장신과 맺은 인연이 오늘의 작업을 만들어낸 것이다. I read in the newspaper that he should dig a hole in the earth and go naked down, and people could bring things. He should taste it, and I said to my wife, "No, I will bring a carrot, because you can eat the carrot also." And I was the only who dared to just. His wife came with the camera and he did it, and then after that it was a long pause and nothing happened. And then I said to my wife, I took this like that, and I went. Sing Sang was there, so and I did like that. Oh. And I had the tongue contact. 위치를 정하고 재단을 쌓자 돌이 올려진다. 우주에서 날아왔다는 운석은 어느새 사람 마냥 오도만이 만리장성 재단 위에 섰다. 땅의 돌과 우주의 돌 2 사람이다. 对啊，长城能看到吗？现在长城能看到。 이번에는 2 작가가 포즈를 취할 차례인데 저 멀리 아주머니 한 분이 이곳을 향해 오자 작가들이 행동을 멈추고 기다린다. 2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이러는 걸까? 한참을 기다리자 저 멀리 오던 아주머니가 일행을 통과한다. 아주머니가 통과하자 노르웨이 작가가 옷을 벗기 시작하고 부인은 재미있는 표정이다. 石头。 2 사람은 돌이 있던 자리에 나체로 섰다. 한 사람은 우주에서 온 돌을, 다른 한 사람은 땅에서 분출된 돌을 들었다. 그들을 중심으로 우주와 지구가 있고 그 광경을 만리장성이 지켜본다. 사진 촬영이 끝나자 지나가기를 멈추고 통행을 기다렸던 중국의 아주머니들이 성벽 밖으로 나온다. 他们拍的那个场面，你们看了吗？我那可不看，我不看。你们懂艺术，你们看，我也不懂啊，这农民我不看那个。不看，这是违反丈夫的原则，不可以，因为有丈夫在家不可以看。他们俩是比较传。 잠깐의 퍼포먼스가 끝났다. 장씨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 어디로 나아가려 하는 것일까? 我觉得中国这个社会现在目前呢，它没有一个中国现在我认为很疯狂，下至老百姓，上至中央政府都不知道中国20年、30年以后变成什么样子，所以很疯狂，是一个巨大的机器，疯狂往前推动。所以我觉得这里面就是物质的这种无止境的发展，对人性啊，对人就是对人的存在是一种毁灭性的东西。对，所以我觉得这个意义跟这个中国当下这种很贪婪的商业化、物质化这种趋势，对，是从这个角度就背道而驰去提一些问题。 베이징 798 속으로 오늘도 끊임없이 사람들이 모여든다. 그들이 느끼고 말하는 바가 앞으로의 중국을 어디까지 변화시킬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1950년대 사회주의 군수공장이 중국 현대 예술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